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 CATL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한 번 충전으로 EV 모드로만 400km를 주행이 가능한 프리보이 배터리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EV 모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EV 모드로 장거리 주행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주목을 끌었던 것은 도요타 자동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200km 이상 주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한 2년 넘었는데 아직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CATL이 400km를 EV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이것이 배터리 전기차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제 이 분야에서 어떻게 앞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EREV, 그러니까 항속거리 연장형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수요가 늘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CATL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BYD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많은 중국의 업체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CATL이라는 회사도 1999년에 설립된, 그래서 2010년까지는 소규모 모바일 폰 배터리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에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을 진출해서 지금 14년 됐는데 세계 1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CATL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에 BMW 브릴리언스, 그러니까 BMW 중국 합작회사죠. 거기에 X1이라는 모델의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이미지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2016년에는 BYD하고 파나소닉에 이어서 세계 3위로 올라섰고요. 그 실질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중국 정부가 밀어준 거죠. 2016년에 중국 정부는 이제 한국의 LG 엔솔과 삼성 SDI를 그 공급업체 리스트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허락하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CATL이 급부상을 했고 자동차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CATL은 본격적으로 이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세계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시작과 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럽의 노스보트 예도 들었고, 브리티시 보트 예도 들었고,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그 4680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놓고 수요 문제가 상당한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이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의 국영 자동차에서 상하이 자동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애틀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기술적 발전 또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다 검증이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 리스트로만 보자면 키린 배터리, 뭐 우선 그 전문에 나트륨의 배터리를 2021년에 발표했었고 아직은 실제적으로 실차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으로 키린 배터리하고 센싱 배터리, 버스용으로 내는 텐싱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 시애틀이 개발한 겁니다. 이게 BYD가 했던 LFP 블레이드 배터리와 함께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고 최근에 여러 시장에서 이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시합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니오가 장악하고 있는 배터리 시합에 뛰어들고 있고 테슬라하고는 고속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전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전고체 배터리도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항공기 산업도 뛰어듭니다. 물론 EV도 거기에 포함되죠. 이제 여기 관련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 도표에 보면은 14개 정도 배터리 회사들 리스트가 있는데 전 세계, 이것은 우리나라 SN에 있었지. 배터리 관련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장 신뢰성 있는 그 시장 조사 회사로 지금 유명한데요. 이게 올해 발표한 2분기, 2024년 2분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점유율은 31.6%.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LG엔솔하고 그 삼성 SDI, SK는 합쳐도 25%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CATL 하나로 지금 한국 3사를 앞선다는 건데 14개 업체 중에서 한국 3사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을 빼면 전부 다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도 엄청나죠.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SN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분석하기도 하고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데이터를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그 복잡한 일들이 전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CATL은 독일,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하고 태국,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국 등으로 그 세를 넓히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제 공급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은 이미 편법을 통해서 진출하고 있고 포드에 의해서 지금 GM도 LF 배터리를 CATL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TL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을 보면 2021년 7월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양산이 됐다는 얘기는 뉴스는 없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60kW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는 건데 주목을 끌었는데 그게 아직은 실현되진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이후로 2022년 6월 달에 내놨던 키린 배터리로 상당히 유명하죠. 한 번 충전은 1000km 주행 가능하다. 이런 게 특징인데 이것도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고 또 같은 해 8월 달에 센싱 슈퍼페이트 차징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충전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중점을 두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는 텐싱 배터리라고 해서 에너지 밀도가 175와트아워에 달하는 킬로와트에 달하는 이 버스용 배터리를 또 개발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제엠하고 6시 초고속 충전전 LFP 배터리를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충전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가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충전 속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요. 한 1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애틀이 발표한 게 프리보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EV 모드 주행거리가 400km. 이게 도대체 배터리 전기차랑 무슨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걸 보토를 하고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항속거리 연장의 전기차, 우리 EREV라고 그러죠. 이게 사시 충전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보이에는 나트륨 이온 기술하고 리튬 이온을 혼합한 그런 것으로 이 저온에서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영하 40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오트라든가 아바타, 디파 등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애틀은 2021년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게 어떤 결과를 둘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는 키린 배터리가 아직은 가장 유명한데요. 핵심적인 것은 셀2팩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셀2 모듈 2 팩이 아니고 그냥 셀에서 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셋시도 있고 뭐 상당히 다양한 기술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CATL이 먼저 시행을 했고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 키린 배터리도 일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 가능하다. 이 수치가 어쨌든 소비자한테 솔깃하겠지만 과연 그게 필요한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보다는 좀 더 용량을 줄여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배터리 퍽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그 채용 속도가 늘고 있는 특징인데 이 세트팩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생산 비용이 낮고 안전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배터리가 센싱 배터리입니다. 이게 센싱을 중국의 고대 언어랍니다. 이게 속도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초고속 충전 가능한 LF 배터리 이게 10분 충전에 400km 주행 가능하고 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4C니까 15분 정도 걸리는 거죠. 이제 이 C가 충전 속도를 의미한다고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1C라고 하면 충전 속도가 완충하는데 60분 정도 걸린다. 그 2C는 그보다 좀 줄어들고 다시 3C는 20분, 4C는 15분. 이게 이제 6C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제가 10분 만에 완충할 시가 온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센싱 배터리는 일회 충전 거리가 700km고 이게 여기에다 대해서 올해 4월 달에 베이징 오토쇼, 오토 차이나에서는 센싱 플러스라고 해서 일회 충전에 10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또 발표도 했죠. 그때 어떤 수율을 달성하고 생산성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상당히 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배터리 관련 특허에서는 테슬라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죠. 그걸 지금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텐싱 배터리, 버스를 위한 배터리인데 에너지 밀도도 높고 수명도 길고 안정성은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좀 시간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그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상하이제임하고 6시 초고속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4시가 15분이라고 하는데 6시면 5분이 되려나요? 이게 10분 만에 완충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 물론 이게 5분 충전으로 200km 이상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주행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하나 더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배터리 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셀의 안정성이라든가 내구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앞으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텔은 또 여기 그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수압도 진출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에, 에보고 그러니까 배터리 수압 브랜드를 에보고라고 론칭을 했고 그 목표로 2027년에 3,000개, 2028년에 10,000개의 수압 시대를 중국에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서는 니오가 절대적이죠. 전국 내에 올해 상반기까지 2,480개 스탑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것보다 많은 3,000개를 2027년에 구축한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근데 중국은 뭐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식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일단은 뭐 공급과잉 논란도 있고요. 또 제가 주목을 끌어서는 과연 수익성을 맞춰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완성차에서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익성을 어떻게 맞춰내느냐가 앞으로 그 관건인데 그에 대해서 그들이 공식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쉽게 글로벌 플레이들 또 애널리스트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하고 함께 고속 충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3P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LF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NCM 배터리보다 더 싸다.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700km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그 목표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EV톨 수직 이착용 항공기 그러니까 에어택시, 항공택시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분야도 뛰어들고 있고 그걸 다 더 지나서 4톤급 전기 항공기, 8톤급 항공기도 2028년을 목표로 그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시작해서 항공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8톤급 항공기는 이 2,000km, 3,000km 정도 운항거리를 지원한다는 이게 장거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히 그 국제적인 노선 아닌데 중장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1999년에 생긴 회사가 2010년에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시작했고, 지금 2024년이에요. 14년 지났는데, 그 20년도 되지 않아서 항공기까지 간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국가가, 중국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게 어떻게 이제 미국식 또는 자본주의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하면 서로 망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로섬 게임이 계속 진행된다. 그 제로섬 게임을 계속 진행해서 끝까지 진행돼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의 강국이 된 것은 제로섬 게임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만 업체에서 싸워서 그때 다른 회사들은 일본이나 대만 회사들은 그 단일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자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손실을 나더라도 반도체 분야에서요. 또 그룹의 자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제로섬 게임을 했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이겼고 그래서 다른 매체들 다 떨어져 나갔죠. 그것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게 과연 중국이 이 배터리는 물론이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집중되고 있고 그 때문에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뭐 그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죠. 뭐 일부에서는 뭐 망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절대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미국도 불안하고 유럽도 불안하고 중국도 불안합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안정되고 유럽이 안정된 상황에서 중국이 불안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한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배터리라든가 우리나라 특히 배터리 관련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식을 많이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시장에 대한 또 한 부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하나의 단팔대 지역적인 정보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까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CATL을 최근에 배터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보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전기차용 그 배터리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한번 CATL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